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배제고 스타벅스 가야지 파문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5.18 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배제고 야구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은 잘못한 건 맞지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로 대학도 못 가게 돼 평생 야구만 해온 아이들 꿈을 짓밟는 건 과하다, 가혹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엔 5.18과 스타벅스를 축으로 하는 여야의 헤게모니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뭐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엄청 파문이 점점 더 굴러가면서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어른들의 인상,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이들에 통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일단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영남 쪽,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로는 늘 5.18을 높이 평가한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를 찾았죠?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데서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것은 겉으로는 5.18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5.18 정신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에 배제고 학생들을 통해서 발현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5.18 폄하, 애국 비방이 만연돼 있고, 아이들이 그냥 쓱 젖었다는 말씀. 젖어 있죠. 젖어 있고,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도 스며들어서 그게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5.18 폄하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정신이 뿌리 깊이 박인 것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출전 정지 6개월, 그럼 올 시즌 다 간 거고, 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거 이제 사실 뭐 끝났다고 봐야 되고, 성적 갖고 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구단도 감독 3명이 전남 광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 좀 가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나치게 가혹하죠. 지나치게. 그 유소년부터 야구를 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야구만 해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야구로 대학을 가든가 야구로 프로로 진출하든가 이 꿈 하나로 쭉 이제 어린 시절 다 보내왔는데 지금 와서 그 모든 것을 뺏어 가버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비가역성, 회복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결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년 동안 야구만 해온 아이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를 해가지고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기, 전국체전 전부 다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면서 대학도 못 가고 프로도 진출도 못하는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어떻게 자칫 보일 수 있냐면은 5.18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청년들, 아이들의 꿈을 뺏어가는데 악용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징계, 이런 징계를 애들을 죽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18 정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5.18 이 정신을 소외시키는, 이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서 이게 5.18 정신이라는 게 정말 우리 역사적인 의미, 이것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반감이 생기죠. 5.18 정신이라는 저 하나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벌하는 도구로 쓰였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너무 과하다. 비례세 원칙 따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야구 인성을 뺏지는 말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거지. 야구 인성을 뺏어버리는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좀 납득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징계를 안 하면 애들이 뭐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진짜로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건가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원포인트로 과하게 징계를 한 것은 맞지 않죠. 더군다나 이 학생들을 출석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문답도 없었어요. 보통 학교에서 학폭이 열려도요, 출석시켜가지고 그 과정에 물어봅니다. 의도가 뭐였었냐 등등. 이런 거 과정 없었습니다. 그냥 원포인트로 해서 한 번에 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예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엄벌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을 뺏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적정한 수위에 비례성에 맞는 징계가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5.18 관련한 게 아니었으면 야구협회가 저렇게까지 급하게 세게 했겠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5.18 때 많은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광주 일본은 계엄군의 연병장으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광주 일본은 청룡기 출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 연병장으로 연병장으로 썼죠.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건드렸고 더 나와서 광주 시민의 전체 아픔을 건든 겁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주변 학생을 폭력한 것 이상의 비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걸 유아무야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를 알고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물론 생각이 그런 드는데. 것을 몰랐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행동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해지는 아픔, 이것을 우리는 도외시해서 안 된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행위로 해서 미래가 막히는 것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보면. 그러나 큰 사회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한 수준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과연 6개월이 적정하냐 문제는 6개월이 완전 최종적인 징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공정하게 좀 적용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추가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매불쇼에 나왔던 이제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이제 보수 목소리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탱크를 밀어버리더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과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5.18 정신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탱크로 밀어낸다, 딱 떠오르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만 받고 넘어갑니까? 그 사람이 방송 정지 6개월 처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방송이 구글에 의해서 방송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자기 진영 있는 사람이 5.18 비하발을 했을 때는 괜찮고 배제고등학교 야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했을 때는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지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꼭 배제고 야구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런 일배, 혐오 문화,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조롱, 비하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와 법이론이 집단에 됐을 경우는 이게 제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어려워서 여러 년생이 만연돼 있는데 먼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많은 교육, 이번에도 배제고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준법 의식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집단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이제 특히 운동하는 아이들은 좀 학업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역사관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사실,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그 교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제도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팔목 비튼다고 대기업이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시장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요.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빠지는 거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LG하고 현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제 관점은요, 대통령의 말을 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를 계획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광주를 간다라고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간다라고 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재용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네. 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에서 처리한 아주 강력한 노조들의 이제 활동을 보장해준 법인데요. 네. 노조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반도체 벨트 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 규모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8월 17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인프라, 전력이라든가 용수에 대한 인프라 이 문제도 너무 큰 이슈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가 입장을 안 내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엔 노조가 입장을 내는 순간이 오면요 아마 반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초기업 노조에서 삼성전자 노사정 위원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걸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기 위한 절차를 이제 논의하자 이런 건데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근로자들이 갔을 때 거기에 살 수 있는 베드타운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병원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하려면요. 하나하나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8월 17일 제가 말했는데 8월 17일이 뭔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날입니다. 당대표 선출이요? 당대표 전당대회 날인데 그때까지 유효기간이 밖에 안 되는 공수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없던 일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진행이 될까? 왜냐면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되면은 이거를 자기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회에서 지원할 겁니다. 지원 입법, 지원 예산, 관련 정책 토론회 등등 열면서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이 반도체 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실컷 결정했는데 이거 공을 정청래가 가져가겠네? 라고 하면서 아마 그거에 대해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흐지부지 돼버리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호남에서 확실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 정청래 당대표의 공으로 가게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약간 신박한 관점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흐지부지 그냥 없던 일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대변인 주장에 대해서 저도 아주 신박한 이론을 주장하시는데 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한 요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복합적 요인이 결과물이지 이 메가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전석 동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전체히 말씀하신 게 호남의 이 반도체가 들어서지를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투에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노조의 결정, 물론 이게 남았겠죠. 이사의 결정 남았지만은 그런 결정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흐지부지 될 것이다.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삼성이나 SK 한일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천문학적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업가적인 이윤의 정책과 국가를 위한 마음,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저는 봐야 되고요. 지금 자꾸 호남에 물이 있냐, 전기가 있냐, 뭐 이렇게 물, 전기 진짜 없나요? 이것을 외치는데 저는 그거 하기 전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프라가 산업 입지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전략이 입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프라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항 제철 했을 때 IBR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또한 70년대 창원, 옥포, 구미도 한 사람 농촌이나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때의 지금 인식으로 보면은 인프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부고속도 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그걸 산업입지를 정했고 그러다가 인프라가 깔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프라 때문에 뭐 물이 있어, 전기 있어 안 된다.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역할론도 보면은 네. 국가의 역할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가지 않았던 위험한 영역에 대해서 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한 것은 판을 깐 것은 국가가 했어요. 국가가 이게 국가의 본령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단순히 규제를 세제를 적게 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것 이거 소극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강제는 하지만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국가의 근데 본령이거든요.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엄청 두꺼워지지 않았나요? 세계 10위권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국가 제가 드리고 말씀은 국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국가는 얼마든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균형 발전이잖아요. 호남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지컬 에어는 영남이다. 데이터 센터는 충남으로 균형 발전을 한 것이고 이걸 또 역사적으로 봅시다. 1960년대 80년대까지 산업화가 이럴 때 전부 어디 가서 됐습니까? 영남에 됐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러면 안 돼. 호남 소외돼. 호남 소외로 안 되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정치적 이렇게 희생물이다. 뭐 이렇게 영남 소외다 이런 주장은 영남의 기득권을 고소하려는 생각, 호남 비하, 지역 차별의 의식의 반론입니다. 이거 흐지부지 해서도 안 되고 흐지부지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반대 진영에 있는 네. 보수에서도 흐지부지 되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되라고 염원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지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박할 게 많은데요. 네. 일단은 잘 못 되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운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잘 돼야죠. 우리나라 국익이 발전됐는데 그거를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져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학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용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너네 반대한 거야? 반대한 것을 우리 실패하고 기도한 거야? 이렇게 몰아간 것을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산업지를 먼저 결정 안 하고 인프라를 만들었다면서 포항과 울산 등등 얘기하는데요. 그때는요 시절이 인프라가 아예 없던 시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북한보다 잘 못 살던 시대.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경제대국 이런 얘기 나오고 세계 5대 군사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프라가 지금 과거에 했던 산업지를 만들었던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다 근데 말씀드리고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광주 전남은 영원히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발전의 목적 아닙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산업 발전의 목적이면 지금 경기도가 인프라가 지금 충분히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맞죠.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에 맞춘 게 맞죠.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해서 이제 서남권으로 10년간 2천억을 투자로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 생각 들고요. 제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더 물어보면 시간이 안 될 것 아니, 같아서 정리 말씀을. 네. 예, 그 전기 이제 남는다고 하시는데 네.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 남는 거, 전기 남는 게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뭐 서울도 보내고 수도권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기 수준하고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 부족에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했던 걸 얘기하더라고요. 2002년에 감옥에 왔었을 때 그때 광주 시민들이 절수 운동을 해가지고 물을 줄여서 우리가 감을 극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물 줄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벌어져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물 부족이 현실이고 존재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막연한 희망을 얘기한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7월자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법의 법 전체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은 상당수 부분이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이 잘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